안녕하세요. 카카오 AI 스튜디오 FDE 황민호입니다. 오늘은 나만의 전문가 AI 팀을 고용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I에게 질문을 잘하는 법보다는 여러 AI가 실제 업무를 맡고 결과를 낼 수 있게 만드는 방법에 집중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똑똑한 모델 하나를 찾는 일이 아닙니다. 일을 나누고 필요한 권한을 주고 결과를 검증하는 운영 방식이 필요합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AI를 사용하는 것과 AI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다릅니다. 질문을 입력하고 답을 받는 것은 AI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반면 일을 맡긴다는 것은 목표를 전달한 뒤 AI가 필요한 판단을 하고 도구를 사용하며 결과를 확인하는 데까지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경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모델이라도 지능만으로는 업무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써야 하는지,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실패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매번 사람이 옆에서 지시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AI가 업무를 맡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AI를 계속 조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도 권한과 책임 범위를 정합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와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정하고 비용과 시간을 제한해야 합니다. 어떤 단계에서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없으면 AI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프롬프트와 하네스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롬프트는 이번에 무엇을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하네스는 그 요청을 실제 업무로 처리하는 전체 시스템입니다. 누가 어떤 순서로 일할지, 어떤 도구를 쓸지, 결과를 어떻게 확인할지, 언제 멈추고 승인을 요청할지를 하네스가 관리합니다. 이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이 에이전트 하네스 엔지니어링입니다. 모델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 업무 절차, 권한, 상태 관리, 검증 방법을 함께 설계합니다. 조직에서 AI에게 일을 맡기려면 이 요소들이 실제 업무 기준에 맞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하네스를 이루는 요소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하네스는 크게 세 가지 요소에서 시작합니다. 에이전트, 스킬, 오케스트레이터입니다. 에이전트는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스킬은 검증된 업무 절차와 기준을 제공합니다. 오케스트레이터는 일을 나누고 순서를 관리합니다. 세 요소가 각각 맡은 기능을 분명히 해야 전체 업무가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에이전트의 역할은 목표를 해석하고 다음 행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확인한 뒤 도구를 사용할지, 자료를 더 찾을지, 결과를 제출할지 판단합니다. 도구를 실행한 뒤에는 그 결과를 보고 다음 행동을 다시 정합니다. 다만 이 판단은 앞에서 정한 권한과 비용, 중단 조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킬은 잘된 프롬프트를 저장해 두는 것과 다릅니다. 반복 가능한 절차와 판단 기준을 함께 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 브리핑 스킬이라면 어디를 검색할지, 출처의 신뢰도를 어떻게 판단할지, 어느 기관의 정보를 다룰지, 결과를 어떤 형식으로 작성할지를 정합니다. 그래야 담당 에이전트가 달라져도 비슷한 기준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오케스트레이터는 전체 업무를 작은 작업으로 나누고 적절한 에이전트에게 배정합니다. 앞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가 시작되는지, 여러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도 되는지, 실패한 작업만 다시 실행할지를 판단합니다. 마지막에는 각 에이전트의 결과를 모아 다음 단계로 넘기거나 사람에게 승인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문제가 상태와 기억을 섞는 것입니다. 상태는 지금 진행 중인 업무의 단계, 중간 결과, 오류 같은 정보입니다. 기억은 조직의 기준, 이전 결정, 축적된 지식처럼 다음 업무에서도 사용할 정보입니다.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임시 정보가 장기 지식처럼 남거나 반대로 중요한 기준이 한 번의 실행 결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저장 기간과 수정 권한도 따로 정해야 합니다. 에이전트의 판단이 실제 업무로 이어지려면 도구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API, 데이터베이스, 문서, 사내 업무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읽고 필요한 작업을 실행합니다. 이때 모든 기능을 한꺼번에 열어주면 안 됩니다. 각 역할에 필요한 권한만 주고 입력과 출력 형식, 오류가 났을 때의 처리 방법까지 정해야 합니다. 이 요소들을 연결하면 결국 멀티 에이전트 협업으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에이전트를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역할을 맡기고 각 결과가 다음 작업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업무일수록 한 에이전트가 모든 판단을 맡는 것보다
역할을 나누는 편이 확인과 수정에 유리합니다. 협업 구조는 업무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순서가 중요한 업무는 파이프라인으로 구성합니다. 여러 방향을 빠르게 조사해야 한다면 병렬로 탐색한 뒤 결과를 합칩니다. 전문 분야가 나뉘어 있다면 전문가 풀에서 적절한 담당자를 고릅니다. 초안의 품질이 중요하면 생성자와 검토자를 분리하고 위험이 큰 업무에는 감독자를 둡니다. 모든 업무에 같은 구성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에 제시된 연구평가 사례에서는 멀티 에이전트 구성이 단일 에이전트보다 90.2%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하나의 에이전트가 조사와 판단을 모두 맡는 대신 여러 에이전트가 서로 다른 방향을 탐색하고 결과를 확인한 뒤 합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숫자 하나보다 성능이 높아진 조건입니다. 탐색 범위가 넓고 교차 확인이 중요한 업무에서 역할 분담의 효과가 커집니다. 다만 멀티 에이전트가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에이전트가 늘어나면 모델 호출 비용뿐 아니라 중간 결과를 공유하고 순서를 조정하는 비용도 늘어납니다. 처리 시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관점의 조사와 상호 검증으로 얻는 이익이 이 비용보다 클 때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 변환이나 짧은 요약이라면 한 에이전트가 더 효율적입니다. 역할을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의 누락과 오류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생성자는 초안을 만들고 비평가는 논리와 빠진 내용을 확인합니다. 검증자는 주장과 근거가 맞는지 따로 점검합니다. 같은 모델을 쓰더라도 역할별 지시와 완료 기준을 다르게 주면 검토 방식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같은 요청을 여러 번 실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플랫폼은 여러 에이전트를 실행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업마다 필요한 에이전트를 동적으로 구성하거나 여러 에이전트를 동시에 실행하는 일은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역할을 들지, 각 역할에 무엇을 입력하고 어떤 결과를 받을지, 의견이 다를 때 누가 결정할지는 우리가 정해야 합니다. 실행 기술이 편리해져도 업무 설계가 자동으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차이는 에이전트의 숫자가 아니라 팀과 행동을 어떻게 설계했는지에서 생깁니다. 먼저 역할과 권한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결과를 주고받고 검증하는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패한 지점을 기록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절차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에이전트가 많아져도 혼선만 늘어납니다. AI 에이전트를 운영하면 통제 방식도 달라집니다. 기존 자동화는 모든 행동을 미리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트는 상황에 따라 다음 행동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모든 동작을 사전에 적는 대신 허용되는 행동과 금지되는 행동, 사용할 수 있는 비용, 중단 조건, 승인 지점을 설계해야 합니다. 실행 결과에 따라 기준을 보완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실행을 관리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권한, 계약, 실행 기록입니다. 권한은 에이전트가 접근하고 실행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합니다. 계약은 입력과 출력 형식, 완료 기준을 명시합니다. 실행 기록에는 누가 어떤 데이터와 도구를 사용했고 어느 단계에서 얼마의 비용과 시간이 들었는지를 남깁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드레일은 금지된 행동을 실행 전에 막습니다. 관측 기능은 모든 실행을 기록하고 상태를 보여줍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행동은 미리 차단해야 하고 허용된 작업이라도 어떤 과정으로 결과가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종 결과가 좋아 보여도 과정을 추적할 수 없다면 안정적으로 반복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운영에서는 에이전트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게 만드는 것보다 실패를 빠르게 발견하고 복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 기록과 체크 포인트를 남기고 일시적인 오류는 재시도하며 결과는 테스트와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한 단계가 실패했다고 전체 업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상 완료된 지점부터 이어갈 수 있어야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긴 계획을 한 번 세우고 그대로 실행하면 중간에 새로운 정보가 나왔을 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관찰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검증한 뒤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는 반복 구조를 만듭니다. 이때 반복 횟수와 비용의 상한을 정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에게 넘기는 조건도 함께 둬야 합니다. 반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확인된 결과에 따라 다음 행동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업무를 반복하려면 실행 환경도 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실행하더라도 같은 데이터 범위와 도구 버전, 권한, 평가 기준을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문장 표현까지 완전히 같을 필요는 없지만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행 결과를 비교하고 문제를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개선은 실행을 기록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정확도와 근거의 충실도, 처리 시간, 비용, 사람이 수정한 양을 함께 봐야 합니다. 어떤 지표가 나빠졌는지 알아야 프롬프트를 바꿀지, 스킬을 수정할지, 역할을 추가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측정하지 않으면 실제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채 느낌으로만 수정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복잡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범위가 좁고 반복되는 업무 하나를 골라 먼저 실행합니다. 결과를 측정해 병목과 오류가 확인되면 필요한 역할만 추가합니다. 이후 협업을 통제하고 평가 방식을 보완한 뒤 상황에 따라 작업을 나누는 방식으로 확장합니다. 구성 요소를 늘리는 기준은 기능의 수가 아니라 측정된 필요입니다. 이제 경쟁사 브리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9시에 지난 7일 동안의 주요 변화와 근거를 한쪽으로 정리하는 업무입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오케스트레이터가 조사, 검증, 편집 순서로 작업을 배정하고 마지막에는 사람의 승인을 받습니다. 실행 전에 조사 범위와 사용할 출처, 비용 한도, 완료 기준을 먼저 정합니다. 이 조건이 있어야 매주 같은 품질로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에서는 역할을 4가지로 나눕니다. 조사자는 자료를 찾고 출처를 분명히 남깁니다. 검증자는 사실과 근거를 확인하고 근거가 없는 주장을 제거합니다. 편집자는 확인된 내용만 사용해 영향과 우선순위를 정리합니다. 감독자는 근거가 부족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작업을 멈추고 사람에게 알립니다. 역할마다 입력과 출력뿐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행동도 정해야 합니다. 실행 과정은 검색 키워드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후보 자료를 저장하고 출처를 검증한 뒤 초안의 품질을 평가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를 다시 실행하지 않고 그 단계만 재시도합니다. 근거가 부족하거나 비용과 시간이 한도를 넘으면 사람에게 보고합니다. 기준을 충족한 결과만 승인 후 배포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패를 숨기지 않으면서도 복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자동화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요청을 받고 결과물을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확인하고 품질 기준을 통과했는지 검증하는 데까지 에이전트가 맡습니다. 결과가 생성됐다가 완료 기준이 아닙니다.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고 필요한 근거와 승인까지 확보해야 업무가 끝난 것입니다. 앞서 본 내용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플랫폼이 여러 에이전트의 실행과 조정을 지원하더라도 업무에 필요한 팀 구성은 우리가 정해야 합니다. 먼저 업무의 위험과 완료 기준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역할과 검증 방식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플랫폼 기능에 연결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도구를 먼저 고르고 역할을 끼워 맞추면 불필요한 구성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문서와 경험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절차로 바꿔야 합니다. 업무 문서의 단계, 판단 기준, 금지 행동, 예외 처리, 좋은 결과의 예시를 추가하면 스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바뀌면 스킬을 수정하고 다음 실행부터 새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해야 팀의 지식이 읽어보는 자료에 머물지 않고 반복 가능한 업무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4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AI를 사용하는 것과 일을 맡기는 것은 다릅니다. 둘째, 위임하려면 에이전트와 스킬, 오케스트레이터, 도구, 상태 관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셋째, 멀티 에이전트는 상호 검증으로 얻는 가치가 비용보다 클 때 사용해야 합니다. 넷째, 권한과 중단 조건을 정하고 모든 실행을 기록하며 실패한 단계만 복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반복되는 업무 하나를 골라 완료 기준과 검증 절차부터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